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은 올해는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오지 말라 하고 자식들은 부모님께 가는 대신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어느 때보다 긴 연휴지만 집콕을 하는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면서도 잘 됐다 싶기도 해요. 모두 힘든 상황 속에서 조카들 용돈 주기도 부담스럽고 만나서 서로 한숨만 나누기도 그렇고요.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 전세버스 기사분을 인터뷰했는데요. 기사님들끼리 서로 살아있느냐라는 인사를 나눌 정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개천절 집회 운행 거부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모두,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추석 보름달 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어야겠습니다. 2020년 9월 3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30일이 아니고 2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 중 각각 8.22%의 이마트 지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그리고 신세계의 지분은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증여할 것 같습니다. 증여액만 4,932억 원이고요. 증여세만 2,466억 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신세계그룹의 지배 구조와 변화, 앞으로 기업 경영까지 CEO 스코어 박주근 대표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건희 회장의 동생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승계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앞서 자세히 설명했는데 좀 자세히 우리 대표님께서 한 번 더 짚어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승계 작업을 본격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신세계그룹은 이미 승계 작업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것은 그 신세계그룹을 이마트와 신세계로 나눠서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에게, 네. 신세계는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이미 오래전에 그 10% 이상의 지분을 정리함으로써 1차로 하고 이번에 그 이명희 회장이 가지고 있는 18%의 각각에 대해서 18.2% 중에서 각각의 10%를 네. 8.2%를 그러니까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2차 승계 작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명희 회장이 원래 연세가 77살쯤 되니까 이제 승계 작업을 본격화한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입니다. 사실은 이미 승계 작업을 시작했었고, 네. 이번에 2차로 승계 작업을 한 것이고, 신세계그룹은 타그룹과 달리 이미 오래전부터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에게,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계열사는 정유경 총괄사장에게 이렇게 가르마를 탄 상태에서 승계 작업을 한 거고 이번에 2차 작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로 이미 승계 작업은 했고 2차로 굳히기를 한 거네요. 쉽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이마트를, 그리고 정유경 총괄사장에게는 신세계 계열사를 준 건데, 그냥 쉽게 여쭤볼게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이마트가 좋은 거예요? 신세계 계열사가 좋은 거예요? 원래 신세계그룹은 이병철 선대 회장 때부터 그 일본의 그 백화점 계열이었던 신세계백화점을 본따서 만든 게 신세계백화점이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불화를 받은 거죠. 그 그룹에서. 그래서 그 그룹의 모태는 사실 신세계백화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명희 회장이 그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백화점하고 마트하고 딱 봐도 백화점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호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마트는 아무래도 국내의 유통의 이제 롯데 다음으로 대가가 된 것이고, 신세계백화점은 백화점 업계에서 지금
그 스타필드까지 이렇게 좀 확장한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네. 조금 같은 유통이지만 이마트와 신세계는 조금 다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는 신세계가 더 높죠. 네, 이마트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더블로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자, 아까 이명희 회장이 77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뭐 네. 이건희 회장도 와병 중에 있어서 물론 77이면 뭐 후대들을 위해서 이런 승계 작업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만 혹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하더라고요. 뭐 그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희 회장이 일전부터 그 승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왜냐하면 삼성그룹의 다른 형제들 그룹에서 많이 분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걸 많이 봐서 그런지 일찍부터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 두 남매에게 똑같이 나눠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10%를 그 이마트와 신세계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전히 자신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와병설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끝까지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각의 10%를 가지고 있으면서 네. 어떤 캐스팅보트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표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캐스팅 보트를 지금 계속해서 엄마가 쥐고 있는 거죠. 이명희 회장이 쥐고 있는데, 네. 그게 아무래도 이제 한진가를 보면서 얻은 학습 네. 효과가 아닌가라고 네. 싶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정용진, 정유경 두 사람의 이마트 주식 보유 차이가 단 0.1%밖에 안 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미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부분의 많은 오너 그룹들이 경영권 분쟁의 갈등을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가장 최근에는 한진그룹도 우리 보고 보았었고, 삼성그룹도 A는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이병철 회장 이후에 CJ그룹과 삼성그룹 간의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이명희 회장은 애초부터 그런 분쟁의 싹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세계 그룹을 만들 때 그 지배구조 변경 과정에서 그 이마트 계열과 신세계 계열을 분명하게 나눠서 네. 두 남매에게 거의 다툼이 생기지 않을 만큼 나눠주고 뿐만 아니라 서로가 경영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마트의 경영과 신세계 경영은 분명한 차별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네. 아마 이명희 회장이 분명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용진, 정유경 두 사람 스타일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용진 그 부회장은 저도 인스타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외향적이고 뭐 호방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싸로 통하고 상대적으로 정유경 총괄사장은 좀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군도 그런 것 같아요. 이마트는 대중적인 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들들아. 그러니까 대중과 호흡을 해야 되고, 대중의 의식주를 잘 관찰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 하이엔드, 이제 고급진 것보다는 일반화된 것들에 대해서 더 친숙해야 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SNS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오너 스스로가 그걸 표방하고 있는 것 같고, 정유경 총괄사장의 경우에는 이제 신세계 백화점을 출두를 하다 보니까 백화점이 옛날보다 지금에 있어서 훨씬 더 그 고급화되고 그다음에 그 부유층을 상대로 마케팅을 해야 되는 업 자체로 지금 변모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신비 마케팅 자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정유경 그 총괄사장 본인 역시 그런 마케팅 차원에서 드러나지 않고 뒤에서 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마트와 차별화하기 위해서 신세계를 좀 더 고급화하는 전략을 펼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같은 그룹이기 때문에 네. 미들부터 바텀까지의 어떤 유통은 이마트하고 총괄하고 그다음에 미들 이상의 하이엔드까지는 신세계가 총괄하는 형식으로 전체 유통을 가져가겠다는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마트와 신세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곳이 이마트죠. 신세계 백화점 역시 직격탄을 맞았고, 이마트 역시 작년부터 적자 사인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사실은 스타필드부터 시작해서 많은 투자를 해왔고, 지금도 SSG닷컴이라고 그 온라인 유통망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쿠팡처럼 대형 물류 창고가 필요해.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태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분기점에서 유통을 통해서 또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신사업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의 어떤 갈림길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컨텐츠라든지 다른 어떤 이쪽으로의 활로를 찾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투자 흐름을 보면 역시 유통에서 이제 그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이 삼각구도에서 쿠팡 같은 슈퍼 온라인 그룹들이 들어오면서 네. 살아남을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명희 회장의 승계 작업, 이명희 회장이 이제 정용진 부회장과 정유경 총괄 사장에게 주식을 넘겨준 거 관련해서 박종훈 CU스코어 대표와 이야기를 나눴고요. 한화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김승현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어요. 37살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한 수순입니까? 당연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뭐 그쪽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분은 아닌 것 같고, 네. 저는 시기가 과연 이때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우선 우리가 최근에 잘 알듯이 중국의 그 수소차 사기 사건인 것 같죠. 니콜라. 니콜라의 지분을 투자하고 결정한 것이 김동관 전 정진환 사장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타이밍에 승진 발표를 하고 사장들을 단을 교체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약간 의아했습니다. 과연 왜 이 타이밍인지. 그래서 이번 승진에 대해서는 하나그룹에서 정면 돌파의 의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 니콜라 사태에서 우리가 연연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지 표명인 것 같고, 그렇지만 주주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니콜라와 연계된 그런 글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못하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동관 사장이 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니콜라에 엄청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네. 뭐 니콜라는 사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주가가 지금 뭐 엄청 곤두박질 치고 있으니 사실은 김동관 부사장이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표님 말씀은 오히려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 생각엔 오히려 더 크게 책임져야 될 일이 생기니까 사장으로 앉히면 책임 안 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주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요. 다른 총괄 사장들도 교체를 통해서 뭔가 변화를 보이긴 하는데, 중요한 건 주주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해주는 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하나그룹의 아들이 3명이잖아요. 뭐 하나그룹 네. 아들들 워낙 유명하잖아요. 저도 사회면에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지금 거기다가 이슈 하나가 비상장사 H솔루션. 네. 지금 여기가 니콜라에 투자한 하나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승계 작업의 통로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 승계 작업에도 적신호가 켜진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 하나그룹은 지배 구조가 주 하나의 지분을 확보해야만이 하나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데, 네. 주 하나의 지분은 현재 김승현 회장이 가지고 있고, 이 삼형제는 하나의 지분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이라는 기업을 계속 만들어 왔죠.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 삼형제가 100%를 가지고 있는. 그런데 그 하나솔루션이 지배하고 있는 계열사가 이번에 니콜라에 투자를 한 2개 기업이 그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 솔루션을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이미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 이 솔루션이라는 지렛대를 통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주 하나의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이 플랜도 일단은 브레이크가 걸린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각 기업의 3세 이슈들 이야기 나눠봤는데 지금 6503님이 재산이 많아서 엄마가 뒤에 있으면 중심 잡고 힘이 있어서 참 부럽습니다 하셨네요. 또 그 집안도 또 그 집안만의 뭐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 네, 그 말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절 잘 세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CU스코어의 박종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